테미스토클레스의 공명심과 이강인을 향한 삭지 않는 분노. 이런 칼럼이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용서했음에도 왜 계속해서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 어떤 분들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강인이 사과했으면 됐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국민들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런 사과문 한 장과 사진 한 장으로 이 국가대표의 책임을 퉁칠 수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제 영상의 댓글 반응대로 항상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댓글에서 이강인 선수 이야기 지겹다, 이제 이강인 선수 용서받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 저는 과감히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상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강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칼럼을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쉬쉬하고 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만 살펴봐도 사실 사소한 언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크게 번진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탈구가 됐고 하루아침에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까지 쓰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까지 날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며 손흥민 선수가 후배를 흔쾌히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뒤 격하게 안도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갈등이 해소된 뒤에 찾아오는 행복감을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이토록 흐뭇하고도 극적인 화해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불안과 불만을 느낄까? 일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조회수가 수만 뷰씩 나오며 댓글은 수백 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분개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거세게 충돌한 사실 자체가 상궤를 너무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작 탁구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조직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에선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솔력이 뛰어난 감독이 필요하며 조직 내의 기강이 필요한 것이죠. 하물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요한 국제대회를 치르는 국가대표 축구팀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경기를 하루 앞두고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온 국민이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하여 다시 되돌아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타이밍도 몹시 나빴고 순식간에 급발진한 다툼의 전개 영상이 이 뭔가 좀 고약하다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소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파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64년 만에 찾아온 대륙컵 우승 기회를 뻥 날려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약체로 여겨진 요르단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참패한 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참패 이후 곧바로 터져나온 선수들끼리의 탁구 사건이 사실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마저도 볼썽사나웠다라고 합니다.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진정성이 결여된 일회성 사과문을 덜렁 내놓았고 문제가 커지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어설픈 해명을 내놓은 것이 도리어 분개함을 부추겼으며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가대표 감독은 선수 탓만 뱉어놓고 경질되었고 이 모든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축구협회장도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음에도 어떠한 수습책 하나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축구 팬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는 분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새까만 후배가 감히 팀 내에 최고참 선수에게 한 행위에 분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들 사이의 다툼이 실제로 다음날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라고 목청을 높이게 됐죠. 손가락이 탈구되는 고통까지 더해진 손흥민 선수가 안쓰러워 후배 선수를 비난한 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를 열렬히 응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급
프랑스인이 비판받기도 했죠. 결국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인간의 도덕적 감정을 깊이 연구했던 다른 연구가가 떠오른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팩트는 이겁니다. 사실 그만한 부와 엄청난 경제적 수입과 명성과 인기를 동시에 누리는 슈퍼스타들이죠. 이 스타 선수들이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광스러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라면 수천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책임감을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들은 대중들의 지나친 변덕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귀염둥이 막내 동생 같은 축구 스타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스포츠계의 스티븐 유승준이라고 빗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인물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대중적인 분노에 직면하는 경우는 너무 많기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숱한 빅히트 상품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듯이 축구라는 흥미로운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선 많은 국민분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배신감에 큰 분개함을 느꼈지 않았나. 그리고 온 대한민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 경기인 축구라는 항목이 더욱더 이번 사태를 촉진시킨 원인이 아닌가. 칼럼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책임감 없는 감독 클린스만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혹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망에 오르자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중국인들은요, 우리나라 국대가 쓰레기통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분개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클린스만 감독은요, 책임도 지지 않았고요, 성적도 엉망진창인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감독직 후보에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중국 축구팬들 여론이 그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해고된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어떻게 중국팀으로 올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자, 앞으로 축구 감독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사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독 누가 데려다 쓰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강인 사태에 며칠 전 유니폼을 샀다라고 당당히 고백한 연예인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뻑가라는 연예인입니다. 가수죠?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엄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축구에 관심이 없고 잘 몰랐는데 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파리에 간 김에 사람들이 꼭 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유니폼이라고 하더라. 4, 5만 원 할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나 하더라. 그래서 그걸 구매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니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선수가 화해를 하여서 지금은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 DJ 김태균 씨는 분위기가 좋아져서 팀이 하나가 된다면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 여론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사과문을 보더니 인간성이 바뀌겠나. 자, 보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언제는 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더니 이제는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인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번 손흥민 선수의 탈구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문을 적었다라는 것을 보자 각종 SNS와 댓글에는요, 일본 네티즌들의 이 분개함이 터져 나옵니다. 이강인은 국민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광고가 내려가자 대단히 당황했을 것이다. 인간성이 절대로 갑자기 바뀔 것 같진 않다. 이후로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젊은 혈기인이 실수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축구도 인간성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팩트를 던진 일본 네티즌의 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사과문의 내용이 너무나 세련돼서 누군가 써준 것 같다. 이거 대필해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더 황당한 건 이 정도의 사과문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분별력과 자제력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상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 작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게까지 잘 작성된 사과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진작에 빠른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왜 진작에 애시당초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그런 최악의 행동을 이강인 선수는 했던 걸까요? 참 돌이켜보면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나. 여전히 대필 논란에 대해서 공감한다. 저건 대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참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일본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을 보고서 인간성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기 전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장유유서의 사상이 있다. 유교 사상이 있어서 일명 꼰대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정작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사과문을 딱 발표하니까 그 사과문을 읽어보더니 야, 이거 대필한 거 아니야? 인간성 쉽게 변하겠어? 광고가 빠지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요, 손흥민 선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2주간의 꿀 휴식과 재정비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준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와서 2경기를 치렀습니다. 직접 어시스트를 올리며 브라이튼전에선 2대1로 승리를 했고, 황희찬 선수와의 울버햄튼전에서는 1대2로 패배를 했죠.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이후로 마음과 몸이 다 지쳤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에 짐을 훌훌 털어내고 꿀맛 같은 2주를 휴식한 뒤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결국 토트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사태 때 토트넘에 있는 팀원들도 굉장한 분개함을 느꼈고, 토트넘의 감독이나 팀원들은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많은 증언들을 쏟아낸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 이 토트넘 선수들과 토트넘에 있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휴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오죽했으면 소니는 슈퍼맨이야. 토트넘 동료들이 찾은 손흥민을 닮은 이 사진들인데, 보니까 해리포터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슈퍼맨의 얼굴을 합성한 요 사진이 가장 손흥민 선수와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 중에 이 정도로 인정받은 선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박항서 감독이 지금 임시 소방수로 나설까 굉장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그 다음 감독 후임을 찾고 있는데, 최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리그의 고문으로 선정이 됐죠. 하지만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박항서 감독이 다시 국가대표의 메가폰을 쥐고서 이 베트남의 고문과 국가대표 감독직을 함께 겸직하면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안 그래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던 정몽규 회장이 박항서 감독을 홀대했던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참, 끝이 없죠. 정몽규가 밀어붙인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하차했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중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린스만 후임에 홍명보, 김학범, 박항서 감독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실 박항서 감독을 뭔가 홀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기사의 제목처럼 또 한 번 대한축구협회인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가까운 사이인 인사들이 거명이 됐고 이 동생인 정몽규 회장 역시 사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박항서 감독이 올 수 있겠냐라는 여론도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 최근 모습 어떨까요? 손흥민과의 불화 논란에서 극적인 화해를 하며 이강인 선수 다시 선발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하고 나서 안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강인 선수를 출격시켰는데 이제는 아예 밝은 얼굴로 PSG 훈련장에 등장하여 시즌 6호 공격 포인트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벌써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것일까요? 아직 제 영상의 댓글들이나 다른 유튜버 영상들, 다른 뉴스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자, 이강인 선수를 봐달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 비판의 내용들이 더 많은 것도 상당한 팩트라고 보여지는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지금 PSG 훈련장의 모습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과 화해했지만 광고 손절 역대급 위기를 겪은 이강인 선수. 아시다시피 위약금 10억 이상, 수십억 단위까지 물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극상 논란이 이강인 선수가 직접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사과하면서 아주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강인의 위약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이강인 선수의 위약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KT 역시 아직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뿐 뭐 위약금이 있네 없네 그런 결과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함께 국가대표 재소집이 되어 태국전에서 경기를 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만에 하나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뛰다가 예전의 성격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비판 여론 빠르게 진화된 만큼 다시 잔불이 큰 불이 되어 굉장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 축구 새 과제는 바로 단합이다. 토론을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사태에 대해 어떤 분들은 선후배 사이의 단순한 문제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들끼리 거친 운동하다 보면 그 정도 다툼 비일비재하다. 하하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손흥민 선수와의 문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칼럼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막내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준 손흥민의 도량은 할 말은 많겠지만 모두 묻고서 용서를 구한 이강인의 용기도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집단 생활을 하는 이번 스포츠 선수들에게 사실 전화나 메시지로 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타이전에 나서는 대표팀에 소집이 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배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스포츠 선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집단 활동의 해프닝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두 사람의 영향력이 스포츠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보통의 형과 동생처럼 다툼 뒤에 이신점심
화해를 하고 둘에 관련한 잡다한 논란을 한 컷의 사진으로 초월해버렸으니 역시 슈퍼스타답다. 실제로 이 이강인 선수에 관련된 유튜브 조회수가 급속도로 급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사과와 사죄를 하면 많은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축구대표팀을 비롯하여 단체 종목의 경기장 안과 밖의 질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도 주장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자유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느냐에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유럽이 메카라고 하여 유럽을 표준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맞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었던 한 축구인은 과거 자신을 전담하는 선수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임무가 경기 전 자신의 축구화를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흙 묻은 선배의 축구화를 닦게 시킨 것을 갑질러 본다면 오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배는 축구화를 닦아주는 후배와 친해지고 경험을 전수하고 때로는 돈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해외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선후배 질서를 보면요, 많은 이들이 지도자의 고압적인 방식을 복제한 선배의 횡포를 연상하곤 하지만 거꾸로 유럽 사람들은 선배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한국의 문화를 부러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 문화가 다 좋은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선수의 독특성을 끌어내는 것이 과제인 만큼 결국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론이 필수 가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감이 좀 되십니까? 다음 기사를 보면 월클 인성에 쏜, 알고 보니 인성 판독기 포스텍이 인정한 바로 캡틴이다. 감성지능 천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후스퍼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요, 선수를 영입할 때 사람을 먼저 보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반드시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좋은 선수이기 이전에 좋은 인성을 갖췄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긴 결정은 아주 당연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기에도 손흥민은 완벽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이 주장이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파격이라는 표현이 당연하게 붙었는데,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아시아 변방의 한국인이 주장 완장을 차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손흥민은 긍정적인 성격에 누구나 좋아하는 인성을 가졌고 팀을 위해 때로는 바른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줏대를 가졌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주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가 발발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선수들에게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대표팀의 전 주장이었던 기성용 선수는요, 손흥민, 이강인 화해 사건에 대해 나는 할 이야기가 없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전 주장이자 FC 서울의 주장이기도 한 기성용 선수가 최근 생긴 이 손흥민, 이강인 논란에 선을 탁 그은 겁니다. 21일 날 MBN뉴스에서 일본에서 2차 전지 훈련을 끝낸 이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 따르면 기성용 선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최근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바로 대표팀 질문은 안 받겠다.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선 손흥민 선수의 이 입장문에는 최고다라고 날렸고,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 글에는 힘내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었죠. 자, 어찌됐건 이 기성용 선수의 모습을 보면 사실 팀 내에 있었던 불안은 팀 내에서 해결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좀 터져 나오느냐. 많은 국민분들이 여전히 분개함을 터뜨리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나? 어떤 해명이겠습니까? 손가락을 탈구시켰고 급기야 손흥민 선수 얼굴에 손을 날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시다시피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강인 선수의 변호사가 부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CCTV 공개는커녕 아시다시피 협회에서는 묵묵부답일 뿐이죠. 그저 두 사람이 화해했다라는 것에 신나하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무능한 협회다라는 비판을 많은 팬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말리다가 손가락이 탈구가 된 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선 이강인 선수가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렸다. 이거 팩트가 맞을까요? 일단 손가락 탈구에 대해서는 말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주장만이 있을 뿐 아무런 팩트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두리 선수가 이것을 은폐했네라는 이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대로 사과 한 번으로 덮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차후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후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벌어질지 모르는 이 하극상, 팀워크를 저해하는 이런 다툼 사건들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해명과 명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묵묵부답으로 있는 축구협회, 축협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고 둘이 사과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만에 하나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손을 날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두 사람이 화해했고 사과문을 적었다라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처벌과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을 다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죠? 그것을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협회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많은 팬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로 이렇게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정말로 이렇게 사과하고 언론 기사에 보도되면 종료가 되는 걸까요?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해한 손흥민과 이강인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을까? 축구협회의 책임이 남아있다. S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 축구협회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될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처벌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협회에서 말입니다. 두 선수 다 이번 태국전에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으로 징계와 처벌을 대신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까지 함께 피해를 봐야 하냐라는 거죠. 많은 국민분들이 분개하고 통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에 대해 그 모델의 그 기업, 이강인 논란 속 넥슨 버티기 계속하게 될까? 기업들이 최근 이강인 항명 사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노심초가 초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넥슨만큼은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넥슨만큼은 이강인 선수를 손절하지 않고 이벤트를 굳건하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강인 선수가 화해를 하게 되면서 많은 광고주들이 다시 이강인 선수와의 계약을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최근 아라치 치킨이라고 이강인 선수와 대대적인 손절을 발표한 치킨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 손절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하여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강인 용서해달라는 손흥민 대국민 호소문. 이강인의 앞으로 태도가 정말로 중요해졌다. 자,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하던 도중 선배 선수에게 고함을 치거나 뭐라고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다면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2의 이강인 사태가 촉발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요, 앞으로 영원히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는 특히나 국가대표일 때는 더더욱 선배들에게 깍듯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평소에 굉장히 장난스럽고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고 막대했다라는 증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 호소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강인의 몫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손흥민과 이강인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탁구 게이트였죠. 길게 끌수록 두 선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계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손흥민은 최상의 선택을 한 거죠. 결국 선택의 파트너였던 이강인은 첫 번째 사과문에서 실수했지만 두 번째 사과문에서는 결승골을 넣었다. 단 이 사태 이후 이강인을 바라보는 대중 그리고 축구팬의 시선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차기 국가대표 에이스로서 무한 신뢰를 받았다면 이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진 몰라도 신뢰에 대해 입증이 필요한 선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시안컵의 추락의 원인이 된 탁구 게이트였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대한 여파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결국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함구했고 손흥민과 이강인 모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부 매체의 상황 묘사가 있었지만 이강인은 알다시피 탁구를 칠 때 일부 고참도 포함되어 있었다. 손흥민에게 손을 날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에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인정받기 위해선 앞으로 정말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사과문과 손흥민 선수의 입장문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호소문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단 앞으로 이강인의 태도는 여전히 중요하며 그가 미래의 국가대표팀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에이스가 될지 평범한 해외파 선수 중 한 명이 될지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손잡은 손흥민과 이강인 3월 태국과 2연전 동반 출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알다시피 축구협회에서는 이 두 선수를 징계하는 대신에 요번 소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3월 태국전이면 이제 코앞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탁구 게이트로 손흥민과 이강인을 미소집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으나 화해 모드를 보이며 대표팀의 두 사람 다 호출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연승으로 선두에 올랐지만 여전히 금물이며 태국이 탄탄한 전력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 소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소집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강인 선수까지 함께 소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는 태국이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시 화합하여
3월 태국과 2차례 경기에서 대표팀을 함께 이끌게 되지 않겠나. 현재 상황에서 팀의 중심을 잡는 둘을 빼는 건 너무나 큰 부담이며 새롭게 지휘봉을 잡을 감독이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기사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강인, 손흥민, 설령우가 나란히. 자, 사실 설령우 선수 역시 어떻습니까? 이번 탁구게이트 사태의 주범 중에 한 명이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강인 선수만 사과를 하고 설령우, 정우영, 탁구팸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으며 왜 사죄의 문구 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냐. 사실 이 설령우 선수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령우 선수가 이강인의 사과문이 올라온 날 순위 공개가 됐다. 보니까는 바로 이 선수들의 트렌드 지수 순위가 공개가 된 건데 참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가 1위, 손흥민 선수가 2위, 설령우 선수가 3위, 나머지 축구팬인 정우영 선수가 6위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포인트가 높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트렌드 지수 순위라는 건요, 얼마나 트렌드 지수를 받았느냐, 쉽게 말해서 얼마나 화제가 됐느냐. 이강인 선수가 왜 손흥민 선수보다 높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설령우 선수가 3위인 것을 보면 이강인 선수에 이어서 설령우 선수에 대한 것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맨날 똥이래. 대선배 박주영의 말 끊고 따지는 설령우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력을 지적한 선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후배. 이건 지난해 10월쯤 울산F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박주영 선수는 이제 40세가 됐고요. 설령우 선수는 27살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3살 정도 나오죠.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하고 웃음기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박주영 선수는 저렇게 걸리면 무조건 천장 보고 때리라고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라고 답답해하자 설령우 선수는 슈팅이 자신 없으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박주영 선수는 전북전 슈팅? 진짜 다 됐는데 못 넣을 줄은 알았어. 얘한테 난 기대가 없어 라고 하자 설령우 선수는 박주영 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저를 주눅들게 한다니까요? 라고 맞받아 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주영 선수가 운동장을 가리키며 근데 그대로 돼서 플레이 얘기한 대로 됐잖아. 결국 뭐야? 마무리가 필요해. 그러자 설령우 선수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며 라고 했고 박주영 선수는 아니야. 형 그렇게 거짓말 못해. 거기서만 잘하면 뭐 할 거야. 크로스랑 슈팅이 완전 똥인데 엉망이란 말이죠. 그러자 설령우 선수는 손사래를 치며 강한 어조로 형 이런 얘기 안 된다니까요. 똥인데 뭐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라더니 아 오케이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주영은 한번 공 차봐. 그랬더니 설령우 선수는 이 박주영 선수의 발언 중에 똥 이런 거 안 된다니까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주영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딱 슛을 때려보면 알아. 때리는 순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령우 선수는 이 말을 끊으면서 맨날 똥이래. 잘해도 잘했다고 안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박주영 선수는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박주영 선수를 아무 말 없이 응시하며 설령우 선수는 허리에 손을 얹더니 아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무려 4,0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에는 선배가 가르쳐주는데 태도 봐라. 끝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고 해도 최소한 선배가 바라면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설령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 이 축구팸 3인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아직도 뜨겁지 않나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